그 다음에 이제 문화 원료.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문화 중에서 이제 근원적인 걸 얘기하면 삼신할머니와 마고할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신할머니와 마고할머니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호신으로서, 우리 산의 수호신, 우리 산악민족 국가입니다. 왜? 모든 것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을 높은 곳을 지향했기 때문에 이 높은 곳을 지향하는 문화는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는 탑도 높게 쌓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쪽에서는 종로도 제일 높은 데 걸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신전을 파르테논 신전처럼 높은 곳에 짓고 그러는 것도 바로 산에 대한 것도, 신에 대한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성성으로서의 할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선으로서의 신. 우리 큰 산은 할미신이 다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도 그렇고 한라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성성의 신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신과 여성신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계사의 전통을 여러 군데서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신할머니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마입니다, 마. 천으로 만들었던 거죠. 삼신할매와 마고할매를 흔히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삼신할머니는 뭐고 마고할머니는 뭐냐?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고입니다. 마고. 삼마자의 시어머니고라고 그러는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이름고입니다. 옛날에 신이름을 얘기할 때 썼던 고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무슨 마자죠? 삼마자입니다. 우리 삼 있잖아요. 우리 지금 또 이런 걸 떠올리긴 지금 뭐 하지만 대마초 사건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거 바로 그 삼이 있잖아요. 삼을 말려서 피는 것이 대마초잖아요. 그래서 이 삼, 이거 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삼을 만드는 마야예요. 이게. 그래서 삼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자는 신이름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마고는 삼마자의 신이름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삼신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삼신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한문으로 표시했을 때, 풀어서 썼을 때 마고입니다. 그래서 삼신할머니와 마고는 같은 사람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지금 다 지나쳐서 흘려버려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삼에 대한 원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천부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천부경이 천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여기서 제일 전 중요한 건 세 가지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제가 천부경을 설명해 드릴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요. 우선 보면 이 석삼이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천부인이나 원방각이나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는 삼의 원리로 다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태양이라고 봅니다. 태양을 악명한다. 태양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태양족이라는 것이 천부경에도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천부경에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저는 태양이라는 것, 우린 태양족이라는 것을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삼의 원리를, 석삼의 원리를, 그래서 이 불과 81자밖에 안 되는 것 속에 그 많은 내용을 다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한두 끝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종류도 많이 일어나고 설명도 끝없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천부경에 대한 원리는 저 말고도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고대사를 연구를 하면서, 저는 사실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처음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출발할 때 한국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시인이었고 작가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있다가 한옥을 연구를 해서 한옥책을 써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한옥에 발을 디딘 계기가 돼서 한옥책을 썼고, 그 다음에는 한국인을 연구를
그 한옥을 지은 사람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신과 기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다시 거기서 이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가 들어간 것이 고대사 쪽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한국인의 정신과 기질을 근원적인 것을 찾아내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 도저히 이거는 너무나 빈 곳이 많다 생각을 해서 고대사 연구를 하면서부터 한국인은 이런 거였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한국을 건국한,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조선 이전에 한국과 단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분명히 선사상, 도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전 확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두 군데서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건국은 도인들의 철학으로 건국이 되는 것이고, 그게 1, 2, 3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 통으로 보는 하나가 있고 음양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음양한테 동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변화를 준 것이 삼태극인데, 삼태극에 의해서 세상은 순환되고 변화되고 그것도 근원적인 게 되죠. 그 삼태극의 천지인 중에서 인이 가장 근원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철학, 세상을 다스리는 철학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건국은 도인들의 철학으로, 우리의 사상, 선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들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깊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우리하고 전통이 된다는 것을 제가 한 열 몇 가지를 지금 뽑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동기 문화가 최초에 출발했다는 얘기는 너무나 이제는 알려진 얘기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영향이 제가 어디서 왔는가 보면, 제가 환단고기를 소설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환단고기를 연구해서 소설을 쓴 건데, 환단고기를 연구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환단고기란 책이 위서다 아니다 많은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한민족의 축제 같은 책이고 축복을 주는 책이 환단고기입니다. 그 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결국에 우리의 의식, 역사 수준의 의식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게 지금 20년 전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은 다른 책이 아닌 바로 환단고기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처음 출발한 것이 치우천왕에 의해서, 여기 17대라고 해서 잘못 적었습니다. 치우천왕은 단국의 14대 왕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철자의 글자입니다. 쇠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청동기 문화를, 청동기가 쇠잖아요. 청동기 문화를 이야기할 때 그 철자, 쇠라는 그 뜻을 가졌었던 그 철자가 뭐로 만들어져 있죠? 쇠금자에 오랑캐이로 만들어져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이자가 오랑캐이가 아닙니다. 저는 뿌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마천이 얘기했거든요. 사마천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는 저야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이라는 글자는, 이라는 글자는 저야다. 저야는 뭐냐면 뿌리라는 뜻입니다. 야는 이다잖아요. 그래서 동이족은 뿌리다, 근원이다, 으뜸이다 이런 얘기를 사마천 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방화리 이자저야라고 명시해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자를 보면 철자가 만들어진, 쇠가 만들어진, 그 다음에 쇠를 만든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금자에다가 이 우리를 일리는 이족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쇠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족이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철자를 세금변에 이자를 쓴 겁니다. 지금 새 철자하고는 지금 변해져 있죠. 모든 글자는 변해지는 거니까. 글자와 말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단유세민경입니다. 단유세민경 여러분 아시죠? 거울, 청동거울, 그죠? 청동거울인데 그 안에 뒤에다 이렇게 무늬가 기계 막히게
아주 세밀하게 돼. 지금도 만들기 어려운 그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민신민경인데 이것이 아주 웅변적으로 대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아주 여러 개가 우리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동기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철기 문화는 천년을 못 갑니다. 철기 문화는 유물로서 1000년 넘은 것을 발견하기는 아주 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녹이 슬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청동기 문화는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보존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주 고마운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를 웅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배양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양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기 많이 하죠. 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잖아요. 정확하게는 왕을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을 위해서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하늘에 절하는 거하고 비슷한 요소를 가지는데 그럼 우리는 왜 배양의 문화를 가졌느냐? 이 배자를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여기 뭐가 붙어 있죠? 배자에? 북녘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북녘북자가 뭐죠?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생을 내 등 뒤에 기대고 그것을 내 근원으로 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 배양이라는 뜻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배양 그러면은 이걸 설명을 못하고 사전을 안만 뒤져봐도 여러분들 없을 겁니다. 이 배양의 근원적인 뜻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배양의 배자는 북두칠성을 내 근원으로 해서 등지고 그것을 힘을 받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향. 그것이 바로 배양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배양은 많이 다릅니다. 서양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향감각과 우리의 배양은 아주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 설명 조금 제가 드려보면 풍수지리를 볼 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겁니다. 풍수지리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좀 짚어서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집을 상대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대청마루에서 밖을 내다봤을 때의 방향이 바로 배양입니다. 근데 그 중심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집에서 등지고 거기서 그걸 배경으로 내 힘으로다가 등을 쥐고 집을 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바로 배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 내 집이 위치해 있는 것에서 바라본 방향이 배양입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은 분명하게 북두칠성을 근원으로 해서 그것에 힘을 받은 것을 뒤에 등을 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배양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쭉 이제 우리가 동이족이 우리가 만들어 우리의 같은 선조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와 산동반도와 지금 만주 쪽이 우리의 지역이라고 얘기를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지금 다른 사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왜곡이 돼도 너무 많이 왜곡이 돼 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동북아에서 문화가 발생됐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얘기라고 지금 보고 중국 쪽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문화는 자기들의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연구를 하고 국력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정의는 역사의 정의는 역사의 강자의 편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한만 싸워봐야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국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 어떤 의미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땅이 우리 땅이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국이 됐을 때 힘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 그 대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중국 문화를 얘기할 때 중국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서 모든 문화를 잘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녹여가지고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중국의 문화는 없습니다. 중국 최초의 하은주의 문화는 동이족들이 만든 것이 들어간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정반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의 반은 정복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몽골이 중국 겁니까? 원나라가? 지금 청나라가 중국입니까?
중국 사람이 세운 겁니까? 그 다음에 청나라 문화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애들이 만든 겁니까? 청나라 문화가 그대로 이입된 거고, 원나라 문화는 중국 문화가, 몽골의 문화가 들어간 겁니다. 몽골이 우리가 야만족이라고 얘기하지만, 몽골은 근원적으로 오래전에 이미 위대한 국가를 가지고 있었고,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문화 유전자를 가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학문적으로 뒤떨어졌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졌어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고,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고, 천지인의 원리를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김하문 민족 속에서 교육이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없었던 거지, 그 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국을 무려 150년을 통치하잖아요. 그런 위대한 곳이 바로 몽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의 중국 이전에 가장 넓은 땅을 점령한 나라는 몽골과 청입니다. 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 애들이 만들어 놓은 땅의 대부분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누구죠? 만주족입니다. 만주족과 몽골은 우리하고 비슷한 정신과 기질과 사상과 철학, 거기다 역사까지의 또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영토는 남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그 정복된 문화로 인해서 다시 중국화되고 중국이 다시 발전되고 그러는 것이었지, 결국 중국에 의해서 세상은 넓어진 적이 없습니다. 중국이 스스로 영토를 넓힌 거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라, 은나라, 두나라. 그건 뭐 너무 작은 나라였고, 고대 국가 중에서도 작은 나라였고. 진나라 누가 만들었죠? 동이족이 만든 거 여러분들 조금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한나라 정도 유방이 있는데, 유방도 치우천왕한테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나갈 만큼 우리 이 북방 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수나라하고 당나라 정도가 있습니다. 송나라 정도도 있고, 당나라도 이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수당송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죠? 원나라는 어느 나라죠? 북방 민족이잖아요. 우리하고 문화를 같이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원나라, 그게 몽골입니다. 명나라는 중국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입니다. 중국은 한 번도 스스로 국토를 넓힌 적이 없습니다. 수나라 당이 국토를 넓혔다고요? 절대 아니죠. 명나라가 넓혔습니까? 아니죠. 원나라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청나라가 다시 더 넓혔지. 중국은 점령당한 역사를 가지고 자기들 역사라고 지금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역사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숭배 대상으로서 제가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새를 숭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이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 새를 숭상하는.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가 있고, 소떼 기러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손 사상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합니다. 어디에서 왔냐? 북두칠성에서 왔다는 겁니다. 북극성, 북두칠성이 큰 의미의 다른 점은 없고, 큰 흐름으로는 뭐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천손 사상입니다. 이 천손 사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지금 퍼져 있는가는 진짜 이것만 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으로 치면 바로 나옵니다. 서한 피라미드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피라미드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중국 한복판 서안에, 거의 한복판이죠, 지금 중국에. 거기에 서안에 이런 피라미드가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 이거 뭘 얘기할까요? 이걸 지금 중국 애들이 밝힌 적이 있습니까? 중국 애들은 무서운 애들입니다. 역사 왜곡, 아주 대표적인 국가고, 역사를 왜곡하는 정도가 완전히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중국의 역사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이거의 주인공이 누구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국가가 중앙아시아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민족이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세계에서 터키, 러시아, 그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그 키르기스탄 같은 스탄자가 붙은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연대가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그 만들어졌던 그 환국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다르게 얘기하지만 환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과 그것이 넘어와서 동이족이 세운 단국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국의 문화가 저는 세계로 전파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번에 걸쳐서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갑니다. 고구려 백제가 망했을 때도 그렇고 고조선이 망했을 때도 넘어가고 아주 여러 번 넘어가는데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서 이제 왔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서안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남미에도 피라미드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아스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스단이 뭐죠? 우리가 아사달, 아스단 같은 말 아닙니까? 아사라는 말이 아침이란 뜻이죠. 우리 아침 고유의 나라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듯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스, 단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단을 얘기하는 거고 유럽에도 피라미드가 발견된 거를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 피라미드가 여러 군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집트 피라미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주 일대의 피라미드가 요새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주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세상에 연구해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알고 덮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문화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건 다 천손 사상에서 온 겁니다. 중국의 문화가 근원 문화에서는 천손 사상이 없습니다. 이 천손 사상은 우리의 동이족한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손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방이고 우리의 동북아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시대냐? 저는 단국이라고 가장 세계로 처음으로 나간 것은 단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망했을 때 다시 퍼져나가고 고구려와 백제가 퍼져나갔을 때 다시 퍼져나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전 세계로 이런 문화가 퍼져나가게 되는데 그것은 집권자들의 전통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천손 사상. 그 다음에 왕이 바로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문화 중에서 특별한 거는 옥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과 왕은 같은 뜻인 거 알죠? 우리가 저기 부스 얘기할 때도 왕변이라는 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왕변이 없고 옥변이 있는 거죠. 근데 같은 옥과 왕은 동일어로 쓸 수도 있을 만큼 우리는 이건 귀족 중에서도 왕들이 전유물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표옥의 역사인데 이 흑표옥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일본적으로 우리를 얘기할 때 10,000년이 안 됩니다. 근데 흑표옥은 10,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것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시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제국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가 15,000년 전에 간빙기를 막 끝내고 새로운 문화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생명체가 거의 적도지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제국도 거의 사라진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이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흑표옥 문화가 우리 옥의 문화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일단 이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석각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내용을 자세히 조금 들어가고 싶으시면 이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살펴보시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치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우리가 고대에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대한 천문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고의 벽시가 지금 발견된 거 있고 세계 최고의 배가 있는데 조금 살펴볼까요? 별자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000년 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00년 전에 벽시가 발견됐는데 이 벽시는 그냥 야생으로 자라는 벽시가 아닌 겁니다. 농사를 져서 절단을 한 표시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농사를 진 것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뭐죠? 그 시대의 만주 일대 그리고 우리 한반도 쪽에서도 농사를 이미 졌다는 겁니다. 15,000년 전에. 그럼 농사를 졌다는 거는 정착을 했다는 거고 정착을 했다는 거는 정착민들 중에서 부족이나 국가가 탄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럼 15,000년 전에 어떻게 설명해요? 중국이 가장 오래된 것을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요즘에 15,000년 된 것 이걸 구체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서 인정된 겁니다. 15,000년 전에. 청주 소르리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문명이 한반도에서 생겼다는 거. 반도란 말을 뭐 쓰면 안 된다는 얘기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고 역사학적으로는 좀 반도를 쓰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한국 땅에서 청주 소르리에서 발견된 최고 벽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은 건 흔적이 잘린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칼에 잘린 듯한. 그러니까 이렇게 절단된 모습이 딱딱딱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채취할 때 끊어서 했던 거. 근데 이것이 지금 기념박물관도 짓고 있긴 한데 아쉬운 건 이 지역의 대부분이 아파트를 져서 그런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그 농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관광이 되고 진짜 세계에 소개하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찾아와서 그것을 관광지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문화상품으로서 기계 막힐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아파트 지역으로 됐고 아주 조그만 지역만 남아서 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를 발견했다는 8,000년 전인데 이것도. 다른 나라 어느 나라도 8,000년 된 배를 만든 건 없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조금 시간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발견됐다.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2005년 9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은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신석기 유적지에서 이 신석기 유적지라는 것 이거 진짜 문제 있는 발언인데 어쨌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통나무를 이용해 만든 소형 선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해박물관은 목선 발견 지점이 비봉리 유적 아래 신석기 초창기 층위인 점을 감안할 때 8,000년 전에 제작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국내 발굴 선복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경주 안압지 약 8세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800년 정도 그거 지금 발견된 것보다 6,800년이나 더 앞서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쿠프왕 피라미드 고선박보다는 3,400년이나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분명하게 문명권이 우리 지금 한국 땅에 만주 땅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 이런 여러 가지가 발견되는 겁니다. 천문에 대해서 지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 고구려 벽화 같은 데도 나오듯이 그런 것이 벌써 그게 고구려 시대 때 만들어져서 그것이 천문도가 있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지 그것이 한 시대에 별자리를 연구해가지고 딱 짠하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여러 가지 선박도 그렇고 벽시도 그렇고 천문도를 봐도 우리 고대에는 위대한 국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을 가정해주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마누라, 우리 학교, 우리 마을. 그 우리 마을 같은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가 같이. 그러니까 우리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해서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것을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you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는 옛날에 이게 경상도 사람들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는 암만 살펴봐도 비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아울러서 이런 얘기하죠. 아, 우리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얘기는 우리 가족끼리 있을 때 우리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누라, 우리 아내, 우리 애인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 우리 애인이 뭐죠? 우리 마누라 뭐고? 그럼 너와 내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누라입니까? 우리 아빠가, 그럼 너와 내가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과 화자와 내가 같이 둘이 어울러서 공동 아빠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제가 옛날부터 이게 도대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봐요. 이거는 강성원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있는 건데, 그분 말씀이 저는 진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우는 유일한 뜻입니다. 지금도 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에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자를 빼버리고 우에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에 사람, 우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우는 유라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이 리는 이입니다. 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젊은이, 늙은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지칭할 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천손국가잖아요. 천손국가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같은 천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가까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성원 박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강성원 박사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오랑캐를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진짜 모든 것이 풀려버립니다. 오랑캐가 중국 쪽에서 바라봤을 때 민족적으로 뒤떨어지고 어리석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기록은 고대에는 거의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주 고대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오랑캐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해를, 천손민족이니까 우리 안에 해를 가지고 있다. 또 태양족이잖아요. 태양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해라는 이 의미로 해석을 하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오랑캐라고, 우리 안에 해, 오랑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점점점 전이가 돼서 우리가 오랑캐 우리 스스로 하는데, 이것이 중국 쪽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를 지칭하는 말로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것은 전혀 가설입니다. 강성원 박사님의 얘기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라는 뜻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이자, 그다음 우리는 이제 동이족을 얘기하니까 이 이족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대자에 활공자로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죠? 큰 활을 쏘는 민족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를 해보면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이 이자에 대한 뜻이. 근데 이 이자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다 세금변을 넣으면, 세금변을 왼쪽에다 넣으면 철자가 된다고. 그래서 세를 처음으로 만든, 청동기 문화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얘기할 때 이 이를 넣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른 데서도 보이는데 이런 것입니다. 고기 어자에 이 뿌리 이자, 우리 오랑캐이라고 그러는 이 이자를 같이 넣으면 이렇게 붙이면 고기 어자에 이자입니다. 이를 넣으면 무슨 이야기 되면 똑같은 이자예요. 지금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철자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자인데 고기 어자에 뿌리 이자를 넣으면 젓갈이가 됩니다. 젓갈. 근데 우리 동이족은 지금도 젓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러 가지 만들고 애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은 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 그 다음에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이 사람이란 뜻이 왕한테만 지칭됐던 말들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 책, 극단의 한국인, 극단의 창족성과 환단곡에 들어있는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1시간이 좀 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